정치인들의 인권 없었다. 불륜이 팩트가 아니다. 총각이라 속인 게 문제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이것도 한 번에 답을 좀 주세요. 김부선 내일 경찰 출석 앞두고 내 인권 없어. 민주당 외면. 바른당 이용. 한국당 조롱. 이런 메시지를 남긴 데 대한 여러분의 생각. 지금 이재명과 15개월 만났다. 지인과 통화에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고 실종 신고 해프닝이 잠깐 있고 또 그다음에 갈비뼈는 이제 다쳤다니까 경찰 출석이 계속 연기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카메라 든 남성 사진이 갑자기 저 프로필 프로필 사진으로 등장을 하지 않나 SNS에. 그랬다가 또 땡땡상회 이 지사하고 뭐 음식 먹었다는 상회 사진을 또 게시하지 않나. 그랬다가 다 잃었다. 더 잃을 명예도 체면도 없다. 그러니까 내일 경찰에 출석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오늘 오전 SNS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외면했고 바른미래당은 날 이용했으며 한국당은 조롱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원래 정치 세계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게 마련인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 이런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이러는 거 옳지 않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어쨌든 명백한 거는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상담한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요.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요. 예. 네, 그 이재명 씨하고 저하고는 한 9개월 사귀었고요. 만났고요. 예. 네, 가장 제가 어려웠을 때 관리비도 못 냈을 때 예. 저희 집에서 9개월 동안 만났습니다. 김어준 기자가 절대로 외부에다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어준 씨가 특종을 써버렸죠. 주 기자가 내가 이재명하고 형하고 잘 아니? 누나 예. 좀만 있어봐. 누나 이렇게 하자. 누나가 이 사람을 눈 감아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그리고 사과를 누나가 간단하게 쓰면 이재명이가 더 길게 바로 더 많이 사과하기로 했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주 기자가 문장을 만들어줬어요, 아예. 기사를 그걸 올렸어요. 그래도 누나가 그냥 민주 진영을 위해서 한번 눈 감아줘. 그리고 저를 완전히 전 국민적으로 사기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정기람 교수님 생각이 저는 있어요? 좀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당연한. 김부선 씨 이제 결국은 또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출석해봐야 알 것 같아요. 또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요. 또 갑자기 강아지가 또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김부선 씨는 본인이 피해자이고 또 각 당에서 외면했고 이용했고 조롱했다고 하는데 결국 동정 여론에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경찰에 당당히 출석해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어떻게 보면은 진술이랄까 이걸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테면 국민적 관심을 받아야지 출석 전부터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고 SNS를 통해서 또 여론전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도 필요하다면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라도 그렇죠. 매듭을 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거 이렇게 서정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일단 말풀이부터 해보면요. 네네. 일단 이게 바보더라 불륜의 팩트가 아니다. 이건 이게 지금은 두 죄가 없지만 옛날에는 간통죄하고요. 그다음에 혼인빙자 간음죄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불륜이라는 거는 둘이 간통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공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도지사 부인에 대해서는 둘 다 이게 간통이 공범이 되는데 자기는 이게 불륜인지 몰랐고 그럼 이게 총각이라 쏘겠다는 말은 혼인빙자 간음에 나는 피해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이게 유부남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게 총각인 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지. 따라서 이게 공범이 아니다. 간통에. 이런 게 뜻풀인데요. 저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조사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딱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부선 씨는요. 이제 여론전 그만하고 법리전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이게 경찰에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해서 법리전을 해야지 여론전을 이게 그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찰은요. 이걸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려면 이재명 지사까지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왜 이게 주진우, 김어준, 공지영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만 조사합니까? 바로 이게 당사자, 저렇게 김부선, 이재명 딱 2명 불러서 모든 이게 핸드폰이나 자료 다 꺼내놨고 카드 사용 내역 딱 이게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에 깔끔하게 떨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차 교수님. 예, 저는 뭐 말풀이 지금 김무선 씨가 이야기하던 민주당과 정의당은 외면했고 바른당은 이용했고 한국당은 조롱했다 그 메시지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서 좌우되는 미생의 운명에 대해서 아마 자신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뭐 그만큼 자신은 뭐 상당히 여배우라는 뭐 그런 대중들에게 알려진 친숙한 이미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의 이 향배에 따라서 이렇게 개인의 일생이 좌우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각이라고 물어봤겠죠? 총각이냐고. 물어봤겠죠. 본인이 그 당시 변호사인 이재명 씨, 지금은 뭐 그 후에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지사도 하고 뭐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혼하고 모르는 사람이 변호사니까 있었죠. 네. 본인도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뭐 남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사귄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총각이냐 먼저 유부녀냐 총각이냐는 유부남이냐 총각이냐는 물어봤겠죠. 근데 저는 뭐 내가 김부선 씨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김부선 씨 개인의 입장이라 본다면 우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이라든가 어디 검찰에 출석을 하기 전에 참 불안할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상대들 뭐 이재명 씨든 누구든 다 거대한 정치 권력들입니다. 김지은 씨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비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녀 관계라는 것은 은밀성 아닙니까? 아마 뭐 김부선 씨도 옛날에 그 무슨 사진도 다 뭐 불태워 버렸다니까 또 딸이 그러한 그 은밀한 남녀 관계가 있었다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있어도 되게 감추고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정치 권력과 지금 맞상대를 해야 하는데 맞상대하니까 어려울 것이다.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우 출신으로서 좀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뭐 똑같으리라고 봐요. 우리 같은 사람이나 김부선 씨나. 어렵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김부선 씨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나는 조폭들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지금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우리 소정욱 변호사님이 무료 변론을 하시든 우리 지금 뉴스와이드에 지금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누가 가서 좀 무료 변론을 좀 해야지 좀 그 제대로 법리적으로 대응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도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닌가 싶은 일이 벌어지네요. 인적 청산 공방이 한국당 내에서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김병진 위원장 자동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고장난 자동차다. 새 기사보다도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보다는 자동차 수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친박계는 무슨 얘기십니까? 인적 쇄신이 먼저입니다. 김병준 위원장하고 친박 속내가 도대체 뭐라고 보시는지 잠깐 짚어주세요. 지금 개파로 망했다더니 한국당은 인적 청산 두고 다시 으르렁. 자유한국당의 우선 과제는 당 체질을 바꿔야 된다. 밖에서 칼잡이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나는 인적 청산 없어요. 새로운 기사보다 고장난 자동차 수리를 하는 게 더 시급해요. 그러자 친박은 홍준표와 다른 게 뭐예요? 응? 차는 고장난 게 없는데 운전수가 문제죠. 이렇게 김성태 집중해서 안 읽겠습니다. 홍문종 탄핵백서 만들자. 한국당 의원 56%가 계파 갈등 보수 분열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여론조사에 응답했습니다. 인적 청산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혁신이 없는 것이고 그거는 비대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이 고장난 자동차를 두고서 누가 운전을 했느냐, 그 다음에 기사 목을 잘라라, 기사를 내보내라, 당연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를 저렇게 만든 데는 그 기사의 잘못이 틀림없이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자동차를 고치지 않고 우리가 과연
아무리 좋은 기사를 영입한다고 해서 이 차가 갈 수 있을까? 운전수가 문제가 아니고 차가 고장이 난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는 별로 고장 난 게 없는데 운전수가 지금 그동안 문제였다. 반대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대 총선 참패, 탄핵, 또 지방선거 대참패, 이런 하나의 사건마다 그때 우리 당을 이끌고 있던 리더십이 굉장히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정경환 교수님 한 말씀으로. 그 인적 혁신 없는 좌표 설정은요. 추상일 뿐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기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박상병 인하대 교수, 발제 교수가 한 얘기예요. 발제에 저는 그 모든 핵심이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태근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도 고장이 났고요. 운전자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원래 안전검사 해가지고 이상 있으면 빠꾸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리하셔야 되고, 운전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상한 말씀들을 하신 분들 다 검사하셔가지고 적성검사 탈락하면 원래 재교육 받고 그것도 안 되면 아웃입니다. 요새는 빠꾸라고 안 하고 리콜이라고 합니다. 선의 훈환이라고 쉬운 것은 먼저, 어려운 것은 뒤에.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으로서는 자기 자리부터 튼튼히 한 뒤에 제가 볼 때는 인적 청사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무난하게 인적 청산이 되는 것이죠. 차 교수님. 저는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명분과 대세를 만들어서 도도한 장강의 물결로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친박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온다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인적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짧지 않은 시간 아주 치열하게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6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신 시청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 8로 이어드리겠습니다.